새로울 신, 매울 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매일 저와 함께하는 단짝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윤성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드디어 MBC 시사 라디오 구독자는 93만 명이 되었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예, 7만 명 남았습니다. 봄 소풍이 다가오고 있다. 예, 진짜 가는 거예요? 합니다. 라디오 본부에서 와. 예. 시선 집중 김종배 진행자 그리고 저 정치인사 세 팀이 네. 함께 봄소풍 한다. 와. 공개 방송을 한다. 그 내용과 형식은 아직 세세한 부분들은 지금 기획 중에 있고요. 봄소풍 합니다. 세 팀이 같이. 네. 3월 안에 100만으로. 여러분들 하기 나름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그렇습니다.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 맞는 3.1절 기념식이었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유관순 기념관에서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렸는데 우리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기념사 중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게 아무래도 8.15 광복절에 있는 광복절 기념사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음 순위쯤에 있는 곳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3.1절 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어떤 역사관이라든지 헌법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라는 지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대목들 몇 군데를 저희가 직접 들어보면서 분석을 좀 해보겠는데요. 네. 먼저 3.1절 기념식에서 국민들과 함께 뭐 어떻게 보면 반성하자라고 들릴 수도 있는 내용 일단 같이 들어보시고 말씀 나눠보시겠습니다.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꼽아온 한숨이 이유가 네, 장윤석 기자님 깊은 한숨이 저한테도 들리는데 네. 물론 이제 조선이나 혹은 뭐 대한제국 말기의 위정자들의 어떤 오판이라든지 뭐 국제질서의 냉혹함 때문에 우리가 국권을 잃은 아픔을 뭐 새길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조선과 대한제국의 문제지 이제 대한민국하고 직접 연결되는 사안은 일단 아니고요. 국권 상실이라는 게 우리하고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고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준비하고는 별개로 그게 과연 3.1절 오늘에 어울리는 발언이냐 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TPO라고 하죠. 장소와 때와 이거에 맞춰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 우리가 세계 사회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 이거는 뭐 역사를 강의한다거나 학자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3.1절 날 대통령이 더군다나 지금 한일 관계가 대통령의 의지와는 달리 그 과거사 피해자들 관계도 그 피해 회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지금 그렇습니다. 현안으로 닥쳐 있는데 이게 적절한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소위 뭐 국권을 빼앗긴 경술 국치일 같은 날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어느 정도 뭐 맞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3.1절은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의 서막을 열었던 날이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 그러니까 공화주의의 시작점이기도 한 날인데 굳이 이날 우리가 그동안 뭘 잘못했었는지 우리가 과거에 뭘 잘못했었는지 돌아보자라고 하는 건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너도 그때 혹시 뭔가 잘못한 게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는 게 좋지 않겠니? 라는 말로도 들릴 수가 있는 너 거거든요. 왜 그렇게 평소에 운동을 안 해가지고 힘이 안 셌어, 힘이 약했어. 너 좀 돌아봐야 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가리지 않고 다른 날도 아니고 3.1절 기념사에서
뭐 우리가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잃었다라는 식의 평가 발언은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해도 다 아는 측면도 있어요. 뭐 그 당시에 대한제국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우리가 모릅니까? 역사 공부 안 했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서서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이제 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일본 전문가들 취재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하게 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네. 지금 실제로 일본 내부가 혐한 반한 이런 분위기 굉장히 많고 특히 일본 언론들이 그런 거 산케이 등 극우 보수지들이 뭐 주도하고 있고 이런 측면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우리가 의례 자세로 뭔가 좀 구걸하는 그런 외교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왜 이렇게 빨리 스텝을 밟느냐고 작년부터 국민들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3.1절 기념사에서 똑같은 반복을 하고 있다.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하이킥 준비하면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뭐 물론 귀화는 하시긴 했지만 일본인이시기 때문에 그 시각이 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 3.1운동 알지 않냐.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야욕 그리고 대한제국을 점령해서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아시아 침략을 했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걸 넘어서 뭐 동남아까지 가고 그리고 태평양 전쟁까지 이르는 이런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대통령이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뭐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헌법학자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인식의 연결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권을 잃게 됐던 부분을 일단 강조한 뒤에 그러면 일본의 책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떤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건데요. 뭐 이어서 이 관련된 일본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오늘 3.1절 기념사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시고 이어서 말씀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와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군국주의자에서 협력적 파트너,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적 파트너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문제인데요. 이거에 네. 대해서 지금 역사학자나 문제죠. 헌법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이거는 사실상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대통령이 주는 발언일 수 있다. 도장 꽝 찍어줬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드러났지만 이제 미래 가치라든지 보편적 가치를 우리와 공유한다고 하려면 이전에 있었던 군국주의적 태도를 반성하고 역사적으로 자행했던 반인권적 범죄들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보상 책임을 인정하는 배상과 보상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선결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뭐 최근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라든지 혹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태도를 계속해서 일본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러니까 사실 일본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고 앞으로 우리는 미래 가치를 지향하자라는 게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지속된 태도였다는 거를 아까 뭐 말씀해 주셨던 호사카 유지 교수도 경향신문하고 인터뷰에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게 바로 일본이 말하는 미래 지향적인 태도다. 과거사 문제를 뛰어넘고 미래 이야기만 하자는 일본의 논리가 그대로 담겨 있는 태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올해가 104주년이잖아요. 101주년부터 104주년까지 연설문을 다 뽑아서 다 읽어봤어요. 일단 성의가 없습니다. 1300자 정도거든요. 되게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채 안 돼요. 이례적으로 짧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4분의 1, 5분의 1 수준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일단 성의가 없어요. 그다음에 역사인식이나 TPO, 타임 플레이스 어케이전에 전혀 맞지 않아요. 저는 좀 그래서 이제 다른 대통령 연설문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가져왔는데요. 3.1절 기념사 이런 연설을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기념사를 한 대통령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89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위대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섰습니다. 남녀와 노소, 신분과 계층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빈부와 종교,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어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의 하나된 함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국 상해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연설인데 이게 다름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번째 3.1절 기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 누구를 막론하고 3.1절 그리고 3.1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우리 헌법 전문에 담기게 됐는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승리의 시작점으로 우리가 3.1운동을 여기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전문에 그 역사적인 운동을 기념하는 건데, 오늘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에서 그런 역사관을 읽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 대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예, 말씀하십시오. 장혜성 기자님. 이게 그 역사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의 국제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도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중요합니다. 포인트입니다. 오늘 그 앞서 이제 소개된 내용 가운데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미일 3자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북핵 위협 등, 이 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상당히 숨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그러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어느 나라 대통령이기에 3.1절 날 이렇게 미국에 편향된 그런 입장을 밝히느냐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북한 핵 위협뿐만 아니라 지금 실제로 뭐 중국의 대만 침공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주의,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연대 태평양 전략을 원하는 방향으로의 대변하는 메시지를 우리 대통령이 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미국이요, 일본이나 필리핀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대만 유사시 협력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훈련도 같이 했어요, 얼마 전에. 필리핀 상륙작전. 예, 그러니까 이런 거와 관련해서 다른 날도 아닌 3.1절 날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어떤 태평양 전략에 부합하는 발언,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국민들이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자꾸 자유주의 연대, 자유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자유주의 연대 하려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당장 옆에 이웃 나라들이 사회주의 또는 그리고 좀 중국, 러시아, 북한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게 반도의 운명상 이들하고 떨어져서 생활할 수가 없는 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동북아에서 다자간 협력 관계를 어떻게 할지,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만드는 외교 전략이 뭔지를 늘 지혜롭게 이 땅에서 발휘하면서 살아왔던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지금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장윤성 기자가 설마. 말씀하셨던 그 대목, 복합 위기,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라는 그 발언이 오늘 대통령실에서 뽑은 핵심 3.1절 워딩이에요. 기념사의 핵심 워딩입니다. 이거를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 이제 공식적으로 좀 올려놨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이 한 발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1절 기념사의 대목이 이거라는 건데, 한미일 3자 협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3.1절에 어울리는 말인가? 그리고 이제 장성 기자님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과 같은 이제 다단하게 복잡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국제 질서 하에서 대통령이 가져야 할 적합한 인식인가는 이제 둘째치고, 저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역사학자들하고 취재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3.1 운동에 대해서 혹시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에서는 결국 이게 실패한 운동이고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와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일본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해양 세력이 와서 독립시켜준 결과 우리가 독립한 거지, 우리의 독립운동의 결과로 일어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식에 있어서 거기 혹시 애매한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실제로 대통령의 발언 내용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대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의 우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라고 마지막 대목에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3.1절은 부끄럽고 슬픈 역사도 아니고요. 불행한 과거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3.1절, 3.1운동은 우리 독립운동사의 승리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헌법에 들어있는 건데 이거를 부끄럽거나 슬프거나 불행한 과거로 인식하면 안 된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경술 국치일이나 그렇죠. 할 말이세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사관에 사로잡혀 있는 아주 잘못된 사관이라고 문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설명을 우리가 또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요. 좀 드는데요. 이 3.1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시민혁명의 역사가 지난 2016년, 2017년 촛불혁명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동안 동학혁명부터 계속 이어졌던 우리 저항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겠다는 거냐라는 질문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정말 대통령이 직접 이것을 쓰셨다. 뭐 누군 참모가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만약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썼다고 한다면 역사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하시라. 예. 이런 말씀을 드리지 보면 않을 수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이렇게 짧으냐라고 하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초안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빨간 펜을 잡고 수정해서 분량이 줄었다. 윤 대통령이 3.1절에 맞는 분산되지 않은 분명한 메시지를 내길 원했다 해서 빨간 펜으로 직접 하셨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걱정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중앙일보 기사가 저는 압권입니다. 3.1절 기념사 컨셉은 절제와 함축. 이러면 이라고 안 쓰셨어요. 됩니다. 우리 언론이요.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법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동안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위안부 문제나 앞서 말씀하신 지금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일본의 태도를 보십시오. 전범 기업들이 아직도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 정부가 사실상 강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에 대해서 우리 피해자들이 지금 안 받겠다고 거부하고 있어요. 물론 어제도 이제 회의 과정에서 뭐 각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뭐 다른 입장을 피력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가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와 사죄를 받지 않는 한 용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이 잘못된 역사관에 입각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입장을 주입하려고 한다면 분연히 국민들이 다시 또 떨쳐 일어나서 저항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국익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래지향으로 나가자고 다 얘기해요. 한일 관계를 당연히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과거사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은 구분해서 그동안 대응해 왔고요. 역대 정권이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습니다. 대일 관계는 다 이렇게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섞어가지고 착종시킵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되죠. 어쨌든 빨간 펜으로 직접 고친 절제와 함축의 기념사다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가에서는 이제 기시다 총리의 며칠 전 발언, 특히 이제 곧 일본에서 열리게 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했었던 24일에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주목하는 분들도 제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 하는 게 요미우리 산케이 이런 반응입니다. 일본 비판 없었고 현안 메시지 없었다. 앞으로 좋다. 대일 관계 개선이 잘 될 것 같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세요. 뉴스 신세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와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거 내년 총선까지 갈 거라고 보이는데요. 김기현 후보의 땅 의혹. 오늘 황교안 후보가 특별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이건 장 기자님이 전문이잖아요. 장 기자님. 오늘까지 아니, 지금 제가 뭐가 왜 갑자기 확인돼 있습니까? 전문이 도대체? 지난주에 울산까지 직접 다녀오셨었는데 네네. 황교안 후보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로 김 후보한테 땅을 팔았다고 알려진 이제 김모 씨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무슨 사업을 하던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 3만 5천 평 그 큰 땅을 산 지 11일 만에 그걸 다시 김기현 후보한테 팔았다.
더구나 IMF 그 어목했던 상황에서 그거를 샀다가 다시 파는 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의혹을 강조를 했고요. 어제 이제 뉴스타파 같은 경우도 그 문제의 원땅 주인 김모 씨와 김기현 후보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김 후보가 주장했던 내용 중에는 IMF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졌던 교회 지인 김모 씨를 돕기 위해 급하니까 사달라고 해서 그 땅을 사줬다는 게 그동안에 이제 그 해명이었는데 뉴스타파가 1990년대 김 후보가 이제 울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시절을 좀 수입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과거에 김 씨의 변호사로 김기현 후보가 활동을 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고요. 뭐 다름이 아니고 이제 김모 씨가 88년에 매수해서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울산 울주군의 토지를 되찾기 위한 소송 이거를 담당해서 1996년에 승소를 해줬었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도 혹은 이제 전후한 시기에도 KTX역 인근의 땅뿐만이 아니라 울산 삼산동에 있는 이제 고가의 지금은 이제 고가가 된 빌딩 부지라든지 뭐 이런 거래를 할 때도 김 씨의 이름이 계속해서 오르내리거나 거래 당사자로 등장한다.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교회 지인한테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IMF 때 땅을 매입해 준 거다. 선의를 가지고. 그게 이제 김기현 후보의 핵심적인 소명이잖아요. 근데 그 좀 뭐 처음에 뭐 친구라고 했다가 그랬다가 뭐 교회 지인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뭐 근데 또 동네에는 또 여러 설이 또 돌아다닙니다. 이게 뭐 변호사 성공보수였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또 경매로 샀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뭐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본인 주장 뭐 목축업 얘기도 있었고. 근데 어찌됐든 이제 본인의 해명을 종합을 하면 네. 교회 지인이 뭐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사준 땅이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뉴스타파도 마찬가지지만 이 김땡땡이라는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단순 교회 지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게 그 이전부터 김모 씨,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얘기해가지고 이름을 얘기를 해도 되나? 김땡땡 이름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네, 예, 네. 예. 둘 다 김 씨여가지고요. 네, 둘 다 김 씨여서 그래서 그 김정곤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김정곤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그 구수리 땅 9필지만 거래한 당사자가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삼산동에도 그게 이제 그 대지 일대 그 땅을 김기현 후보가 사서 건물을 올리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또 다른 땅이 있다. 이런 건데요. 근데 울산 시장 재직 시절에 이분과 연계된 또 다른 건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언론이 취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교안 그러니까 후보가 의혹 제기를 하기도 했었던 사안인 것 사안이기도 같은데 하죠. 이제 울산 예, 시장으로 상동. 재직하던 시절에 토지개발 사업의 그렇습니다. 이제 시행 구획정리. 사업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선정을 했었다. 예. 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김정땡 정곤. 씨와 김기현 후보 사이에는 땅과 부동산이 있습니다. 즉, 그분을 그 변호사 김기현 변호사가 변호했던 것도 땅과 관련된 것이 차명부동산 차명부동산 건이었죠. 그 되돌려 받는 건이었고 이 땅도 그 문제가 되고 KTX 이 땅도 문제가 되고 그 이후에 건물도 같이 짓고 네. 땅 사서 아니요, 건물은 김기현 후보가 혼자 지었는데. 짓고요. 팔죠. 땅을 그 사서. 땅을 예.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제 이거 같아요. 이게 사실은 뭐 투자냐 투기냐 뭐 이거 좀 갈림길이 있는데 네. 이게 투자를 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그 잘 있고. 될 때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김기현 후보는 대체로 다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예정 지역에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고 그것에 그냥 권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데 울산 지역 언론인들이 그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꾸준히 취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취재하는 언론인들이 고소고발을 많이 고소고발 당했습니다. 당했죠. 예, 그 예. 과정에서 또 취재하다가 후퇴하고 그런 전 과정이 지난 25년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5년의 역사를 사실은 지난주에 잠깐 울산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다 할 수는 다 없고. 확인을 할 수는 없고 아마도 누가 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도 TF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그리고 언론계는 언론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보도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그리고 증거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울산시 특히 이제
도로나 뭐 이런 등등과 관련된 것은 울산시 내부의 공익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한 그래야 규명할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김기현 후보의 선의를 소명을 100%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통해서 김기현 후보는 수익 창출 당하셨다. 중요한 것은 IMF 때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매우 어려워서 자정운동을 오늘 할 때 황교안 후보도 특별 기자회견 열고 부동산 의혹 한 번 더 제기했는데요. 잠시 후 3부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뉴스 신세계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